우리와 매우 밀접한 아주 중요한 외교 및 경제 소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2025년 말, 즉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비자가 면제된다는 짧은 뉴스로 넘기기에는 이 결정의 배경과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32개국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45개국에서 스웨덴 등 9개국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54개 국가가 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일까요? 이 54개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1. 비즈니스 상용 2. 관광 3. 친지 방문 및 경유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려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센터를 방문하고 적지 않은 수수료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년 말까지 3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라면 여권만 들고 항공권만 예매하면 바로 중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편의성 증대입니다. 파격적 문호 개방의 속내.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처럼 파격적인 무비자 정책을 그것도 1년이나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적,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소비 부진 등 여러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경제 활성화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 즉 서비스 수지 개선을 통한 경기 부양을 노리는 것입니다. 둘째, 관광 산업의 절박한 부활 신호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관광 산업은 사실상 고사 상태였습니다. 국경이 굳게 닫히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었죠. 이제 국경을 활짝 열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들여야만 무너진 관광, 인프라와 관련 산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셋째,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 유치입니다. 이번 대상국에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중국의 핵심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국들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인들이 비자 문제 없이 자유롭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중국에 와서 마음껏 사업하고 투자하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복잡한 비자 절차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급한 출장이 잦은 기업들에게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이 장벽을 허물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 박람회나 비즈니스 미팅을 활성화하여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다시금 부각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넷째, 고립 이미지 탈피를 위한 외교적 제스처입니다. 제로 코로나를 거치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폐쇄적, 고립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중국이 세계를 향해 다시 문을 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 외교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개방적이며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마이너스 여행객과 기업의 기회. 1. 개인 여행과 교류의 문턱이 낮아지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관광객들에게 돌아갑니다. 편의성 및 비용 절감 당장 10만 원이 넘는 비자 발급 비용과 복잡한 서류 준비 시간이 사라집니다. 친지 방문 및 유학생 중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방문하거나 현지에 거주하는 친지를 만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2. 기업 비즈니스 속도가 빨라지다. 기업 활동,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중국 현지 공장 실사, 바이어 미팅, 계약 체결 등 급한 출장이 필요할 때 비자 발급을 기다리느라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사라집니다. 속도전이 생명인 비즈니스에서 큰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교류 확대 대기업은 물론 그동안 비자 문제로 중국 진출이나 교류를 망설였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3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장기 체류나 취업, 유학 등에는 여전히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 상용 및 관광 목적의 교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임이 분명합니다.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상호주의와 지속성은 이번 중국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과 향후 전망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상호주의의 문제입니다. 외교 관계에서 비자 정책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이 우리 국민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면 우리도 상대방 국민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둘째, 지속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의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중국이 이 정책을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지 혹은 이번 조치를 시험대 삼아 그 효과를 지켜본 뒤 추후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관광객 증가 여부입니다. 비자라는 장벽은 사라졌지만 이것이 곧바로 중국 관광 붐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